7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정혜 씨.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 선영과 7살 손자 정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 나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시아버지를 닮았다는 말 한마디가 이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편지 무슨 뜻이니?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시아버지랑 알고 있었던 거니?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숨겨진 과거, 그리고 정우의 진짜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아파트 거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30년 된 아파트 단지. 박정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년 전 아들 정민이를 잃은 뒤로 밤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아, 엄마가 또 일찍 일어났네.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놓을게. 박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이런 독백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거든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7살 정우가 잠옷 차림으로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박정희는 무릎을 굽혀 정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정우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정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한편이 짠해졌어요. 선영이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박정희도 젊은 시절 경험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용히 밥 먹고 엄마 더 주무시게 해드리자. 박정희는 정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우는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나이에 아빠를 잃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기서 우리 정우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럼 언제 내려와요? 아빠는 거기서 할 일이 있으셔서 못 내려와. 하지만 우리 정우가 잠들 때마다 꿈에서 만날 수 있어. 박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민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9살이 되었을 텐데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싶어서요. 아침 8시가 되자 선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33살의 선영이는 여전히 젊고 예뻤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겨우 몇 시간 잠을 잤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뭘 죄송하다고 그래. 피곤했을 텐데 더 자도 되는 거 아니야? 박정희는 선영이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정민이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정민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정우 밥 먹였어요? 응, 우리 정우랑 같이 먹었어. 넌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선영이에게 이 집이 유일한 가족이었고 박정희에게도 선영이와 정우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희미하게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아빠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박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에게는 영원한 그리움이었어요. 정민이 없이 이 집이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지만 선영이와 정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김준호가 퇴근했습니다. 68살의 김준호는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과묵한 성격이지만 선영이와 정우를 친딸,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김준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김준호는 피곤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정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정우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김준호는 정우의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는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박정희는 김준호의 가방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선영아. 김준호가 선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정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고 선영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정희는 정우를 재우고 나서 김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없는 지 벌써 7년이 됐네. 박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어요. 그래도 선영이와 정우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집에 생기가 있어. 맞아. 정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실에서 박정희는 정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꺼운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누렇게 바랜 채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정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사진은 2970년대에 찍힌 김준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20살 남짓한 김준호가 대학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습이지. 박정희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 나 같아. 그 순간 박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의 말이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선명한 쌍꺼풀까지. 그래, 정우가 그렇게 생각해? 박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김준호와 정우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응,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였나 봐. 정우는 천진난만하게 말하며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정희는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들 정민이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김준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런 일 있을 리 없어. 박정희는 속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우를 바라볼 때마다 김준호의 젊은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박정희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그럼 누워 계세요. 엄마처럼 이불 덮어드릴게요. 정우는 박정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선영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정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정우야, 엄마 없을 때 잘 지냈어? 응. 할머니랑 사진 봤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도 봤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우가 그렇게 생각해? 선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박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김준호가 퇴근한 후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우를 바라볼 때마다 김준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오늘 정우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준호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보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호의 수저가 잠깐 멈췄습니다. 선영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말 자주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고. 김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닮았더라고요. 눈매며 코며. 그만해요, 어머니. 선영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영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왜 그래, 선영아? 그냥 아이가 듣고 있잖아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정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선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선영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우와 김준호의 닮은 모습, 선영이의 어색한 반응, 그리고 김준호의 미묘한 표정까지. 혹시, 정말 혹시, 박정희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랬어요. 김준호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고 선영이는 정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독처럼 퍼져나가는 법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뒤척이며 긴 밤을 보내야 했어요. 바깥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박정희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정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정우의 얼굴과 김준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박정희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었고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정희는 아직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정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를 볼 때마다 김준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어요. 의심이라는 독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선영이가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정우가 유치원에 간 사이 박정희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김준호도 출근한 상태였죠. 평소라면 이런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속 의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거든요. 박정희는 망설이다가 김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개인적인 물건을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박정희는 중얼거리며 김준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 계산기, 안경 닦기 같은 일상용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박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거든요. 편지 봉투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여성의 손글씨로 쓰인 주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무줄을 풀자 5통의 편지가 나왔어요.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박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선영아. 편지의 첫 줄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며느리 이선영의 이름이었어요. 편지 상단에는 2016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선영이를 만나기 전이었죠. 선영아, 그날 널 돌려보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내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잖니.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박정희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갈수록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한 거야. 박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김준호가 선영이에게 쓴 것이었어요. 그것도 정민이와 만나기 전에 말이죠.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2016년 5월이었어요. 선영아,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일이 너무 힘들지는 않니? 가끔 지나가다 너를 보게 되는데 많이 야위었더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박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김준호와 선영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7월에 쓰인 편지였어요. 선영아, 어제 우연히 너를 봤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구나. 혹시 아픈 데라도 있니? 병원에는 가봤어? 내가 병원비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거부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걱정이 된다. 박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며느리와 그런 관계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편지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박정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정우는 정말로 김준호의 아이인 건가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박정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 쓰인 편지였는데 그 시기는 정민이가 선영이를 만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선영아, 내 아들 정민이를 소개해주고 싶어. 너와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정민이는 착한 아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직접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정민이를 통해서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박정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준호가 선영이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준호가 아들 정민이를 선영이에게 소개해 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정우는 정말로 박정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우가 김준호의 아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선영이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아들과 결혼한 것이고 정민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죽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도 박정희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를 볼 때마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고 선영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있을게.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도 박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우의 얼굴이 자꾸만 김준호와 겹쳐 보였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박정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이 가족을 파괴시킬지라도 말이에요.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낮으로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특히 선영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박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유치원에 가고 김준호가 출근한 사이 선영이만 집에 있는 시간을 택했어요. 선영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잠깐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손을 멈추고 박정희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앉아. 서 있지 말고. 박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선영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선영이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희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김준호의 서랍에서 발견한 그 편지였어요. 선영이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그 편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물어볼게. 이 편지 무슨 뜻이니?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시아버지랑 알고 있었던 거니? 박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실망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선영아.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야? 어머니.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박정희의 가슴도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울지 말고 말해. 준호와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선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정희는 참았던 화가 올라왔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7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정민이까지 속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민 씨는 정말 사랑했어요. 선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준호와는 뭐였어? 이 편지를 보면 둘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정희는 편지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선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게. 그래서 김 선생님이,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가끔 오시더니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계속 말해.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야? 밥을 사주시고, 아플 때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정말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전부라고? 이 편지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박정희는 편지 구절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널 돌려보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옳지 않다. 이건 또 뭐고? 선영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김 선생님이 절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그럼 정우는? 정우는 누구 아이야? 박정희의 질문에 선영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었어요. 정우는 정민 씨 아이예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하지만 선영이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확실하다는 거야? 정우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봤어? 선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민이와 만나기 전에 김준호와 가까워진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대한 기억이 모호했어요. 선영아, 엄마에게 솔직히 말해. 준호와 너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해달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영이의 고백에 박정희는 천둥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술도 많이 마시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이 편지는 뭐야?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정상이야? 박정희는 편지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선영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우는 정민 씨 아이가 확실해요. 제가 확신해요. 확신한다고? 내가 방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잖아. 박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민 씨만 사랑했어요. 정우는 정민 씨 아이예요. 선영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박정희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를 내쫓지 마세요. 정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너를 내쫓는다고 했어? 하지만 이 일은 준호와도 이야기해야겠어. 박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날 저녁 김준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영이는 눈이 부어서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했고 박정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우만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집안 분위기와 대조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정우를 안으며 박정희와 선영이의 모습을 살폈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김준호와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가 잠든 후 박정희는 김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선영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박정희는 평소와 달리 김준호를 씨를 붙여 불렀습니다. 김준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김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당신 서랍에서 찾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당신 물건을 뒤진 거예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준호는 편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요. 정우, 당신 아이 맞죠?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편지들을 다 읽었어요. 선영이와 당신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박정희는 편지 중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널 돌려보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옳지 않다. 이건 또 뭐고요? 김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정희에게는 확인과 다름없었어요.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추측해 볼게요. 박정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선영이가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어렵게 살 때 당신이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이었겠지만 점점 감정이 생겼죠. 젊고 예쁜 여자아이가 당신을 의지하니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정희야. 김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선영이가 임신을 했어요. 당신 아이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민이가 선영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소개해 준 거예요. 선영이와 정민이를. 김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영이와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정민이는 죽었죠. 진실을 모른 채로요. 그만해. 김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당신의 손자를 정민이의 아들로 알고 키웠어요. 정민이도 하늘에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김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요?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소리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며느리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져요? 정민이가 얼마나 선영이를 사랑했는데. 사랑했어. 정민이는 정말로 선영이를 사랑했어. 김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선영이의 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마 선영이가 듣고 있을 것이었어요.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뭐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군요. 선영이 같은 어린애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아니야. 김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큰 소리에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급하게 방에서 나와 정우를 달래러 갔고 박정희와 김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우야,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TV 봤나 보다. 선영이는 정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싸워요? 정우의 말에 박정희와 김준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싸우는 게 아니야, 정우야.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박정희는 정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우를 다시 재운 후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춰 대화해야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게,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와주셨어요. 밥 사주시고 아플 때 병원비 대신 내주시고.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의지할 곳이 김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아뵙고 기대게 됐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절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우가 태어난 거예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정민 씨도 만났거든요. 선영이의 고백에 박정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우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박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우를 볼 때마다 김준호가 보이는 것도 이제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붕괴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사랑했던 가족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사건이 터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김준호와 말을 섞지 않았고 선영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오직 정우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박정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유치원 친구와 놀러 간 사이 그녀는 선영이를 불러 앉혔어요. 선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어요. 네, 어머니. 선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지난 며칠 동안 괴로워했던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정우가 정말 누구 아이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내가 기억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줘. 박정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야? 제 마음으로는 정우는 정민 씨 아이라고 생각해요. 선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정민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선영이는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과 있었던 일은 그건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벌어진 실수였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실수라고?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을 실수라고 하는 거야? 박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우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정우를 정민 씨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우가 자라면서 정민 씨를 닮아가는 게 보여요. 성격이며 행동이며. 선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정민 씨처럼 착해요. 누구든지 잘 도와주려고 하고 웃을 때도 정민 씨 똑같이 웃어요. 박정희는 선영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우에게서 정민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준호를 많이 닮았어.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선영이의 변명에 박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아.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선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정우는 정말로 정민 씨 아이예요. 제가 목숨 걸고 말씀드려요. 선영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정희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일어나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 박정희가 선영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선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7년 동안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가정을 가진 기분이었다고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 집이 전부예요.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정우. 이게 제 전 세계예요. 박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선영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정우가 아버님 아이라고 해도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정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영이는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정우만은 계속 사랑해주세요. 정우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박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바보야. 내가 언제 정우를 미워한다고 했어? 어머니, 정우는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내 손자야. 7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손자라고. 박정희는 선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너도 피해자야. 고아원에서 자라서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 준호가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박정희는 선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선영이에서 김준호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녀왔어. 김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애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앉아요. 박정희는 김준호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선영이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박정희가 붙잡았어요. 선영아도 앉아. 이제 우리 셋이 다 함께 얘기해야겠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 씨, 당신이 선영이한테 한 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박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김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누구 아이든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해요. 박정희의 말에 선영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정희는 김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정우에게는 절대로 이 일을 말하면 안 돼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영아. 박정희가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민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정우를 정민이 아들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해. 어머니.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언젠가는 정우도 알게 될지도 몰라.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해. 세 사람은 그날 오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말이에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에는 도달했습니다.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은 있었지만 적어도 냉전 상태는 벗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세 어른은 모두 아이를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편지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김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요일 밤 김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운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뭐해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완전히 화가 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있어. 김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박정희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야. 김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정희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날 선영이와 있었던 일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들어도 기분만 나빠져.
박정희가 등을 돌리려 했지만 김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들어줘. 내가 바보였어.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말한 그날 밤, 선영이가 술에 취해서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준 날 말이야. 박정희는 듣기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김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뭐라고요? 박정희가 깜짝 놀라며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이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울면서 말이야. 김준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흔들렸어. 딸 같은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손만 잡아줬어. 그것뿐이야.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박정희는 김준호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편지는 왜 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뭐고요? 그게 내가 바보였다는 거야. 김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나한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여자가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게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 박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선영이가 나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결국 당신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내가 바보였다고 하는 거야. 김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달랐어. 선영이는 나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기댄 거였지. 남자로 본 게 아니었어. 박정희는 김준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정우는 정민이 아이가 맞아. 김준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선영이가 정민이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어. 김준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이와 만나기 전까지는 선영이가 항상 외롭고 슬픈 표정이었어. 그런데 정민이를 만난 후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정우가 태어났을 때 선영이가 한 말이 있어. 김준호는 박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민 씨를 닮아서 다행이다. 정민 씨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 박정희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 선영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선영이 표정을 봤어. 정말 진심이었어. 만약 내 아이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김준호의 설명에 박정희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정민이도 나를 닮았었잖아. 김준호는 정민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민이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정우가 점점 정민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 성격이며 행동이며. 박정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가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정말로 선영이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착각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김준호는 박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박정희는 김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그런 편지를 썼어요? 선영이를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이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쓴 거야.
선영이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맞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 때문에 선영이가 혼란스러워했을 거야. 김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현명했어. 내 편지를 받고도 거리를 두려고 했어. 그리고 정민이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찾았고, 박정희는 김준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정우는 정말로 정민이 아이인 거예요? 그래. 내가 확신해. 정우는 우리 정민이 아들이야.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도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을 거야. 다만 내 편지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을 뿐이지. 박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고통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김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로 너를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긴 갈등 끝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없어. 절대 없을 거야. 나한테는 내가 전부야, 정희야. 김준호는 박정희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준호와 박정희 사이의 오해가 풀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박정희는 정우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김준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집 만들었어요. 정우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정우가 이렇게 솜씨가 좋았구나. 박정희는 정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아빠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정우의 말에 박정희의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정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그럼 아빠도 블록집에 살 수 있어요? 정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작은 인형 하나를 더 집안에 넣어 주었어요. 그래, 아빠도 여기 계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블록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정우에게는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이 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오가고 있었어요. 정우야, 내일 공원에 갈까? 김준호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좋아요. 할머니, 엄마도 같이 가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박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도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식사 후 정우가 잠든 시간에 세 어른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선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정희가 선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김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너까지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그때 너무 어렸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선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우가 태어나면서 이 집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박정희는 선영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도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싶었어요. 선영아, 넌 이제 내 친딸이야. 정민이가 없어도 넌 내 딸이고 정우는 내 손자야. 어머니. 선영이는 박정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김준호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자. 박정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약속대로 온 가족이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그네 태워주세요. 정우가 김준호의 손을 잡고 그네로 향했습니다. 김준호는 정우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더 높이, 더 높이. 정우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희와 선영이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고 그냥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야. 박정희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지금 중요한 건 정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박정희는 선영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 정우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때 정우가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 우리 정우가 용감하네. 박정희는 정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 품에서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정우의 고백에 박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도 정우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김준호도 다가와서 정우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정우, 아이스크림 먹을까? 좋아요. 가족 4명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정민아, 박정희는 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엄마가 잘 지킬게. 정우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모두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우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서 일찍 잠들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저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다 느끼거든.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편해져야 정우도 편해지는 거야.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민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럼 정민이도 기뻐할 거예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가 가장 원했던 게 가족이 행복한 거였거든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정민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해. 정우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 그래, 정희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하늘나라 아빠와 함께 있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감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의심과 갈등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사랑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우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